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협상이 종료가 됐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어떤 멘트들이 양쪽에서 나왔고요. 중국 쪽에서 뭐 특히 건설적이었고 역시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에 이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뭐 방산, 저PBR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는데 수출주들이 풀리는 계기가 되는지 이 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그렇게 큰 방향은 없었거든요. 뭐 업종별로도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 정도 흐름이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이제 눈치 보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말 미증시 자체는 좀 신중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네바 회담에서 좋은 의견, 합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은 다음날 공개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우려 섞인,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 경제는 괜찮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나중에 나빠질 여지는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관세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서 아직까지 경제는 괜찮다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반응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는 관세 합의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음 합의되는 국가로 세 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아마도 다음 합의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휴전으로 간다고 해놓고도 좀 교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휴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일단 휴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 내용이 보도가 좀 됐는데 우선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 많은 것 논의했고 많은 합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개인 SNS에 올렸죠. 그러니까 개인 SNS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뭐 중국이 더 많은 걸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에게 좋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코멘트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어도 양국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건설적이었고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여기는 좀 스케일이 커요. 세계 경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발언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고 추정을 해보면 관세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유예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12일 미국 시간 10일 오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저게 이제 미증시 개장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0시라고 하니까 이제 미증시 개장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을 좀 의식한 이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별거 없이 큰 결과물 없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진전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중국 기업들의 타격이 좀 제법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역 합의 전에 선적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게 이 상태로 선적을 했다가 저 관세에 그대로 물리는 상태가 되면 못 판다, 안 팔린다. 그러니까 안 팔릴 물건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었고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생산을 해서 그 수출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근데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까지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비중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중국 경제에도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로이터에 나오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전투적에서
협력적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방을 맹비난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또 추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모두가 가능한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좀 표현만 저렇게 했을 뿐 실제로는 빈 껍데기일 수도 있으니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중론도 있었고 또 증시 반응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트럼프가 또 중국을 비판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것 같은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 뭐 다만 일단 이런 어떤 이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중국 관세가 수치가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과된 관세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죠. 예, 뭐 베트남이 제일 높고 그다음 우리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순서로 되고 있는데 워낙 관세가 뭐 중국 쪽에서 튀게 높은 상황이라서 저거는 무역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감수하고 수출을 해라 이게 아니라 무역하지 말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좀 과도했다 이런 분석들이 양쪽에서 계속 나왔고 이게 이제 서로 기업들이 막 죽겠다고 하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과연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움직일 거냐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거래된 모든 날짜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매수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그 전에 막 6천억, 7천억 나온 거는 저거는 블록딜 때문이니까 순수한 매수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달러 차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를 원화 차트로 보지 말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연고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연고점을 돌파하려면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된 거 가지고는 최고치라는 걸 부여하기는 어렵고 호재성 재료가 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중 간의 어떤 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두 가지로 확인이 돼야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매수할 때 기존에 어떤 샀던 종목군들 뭐 방산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수출주 지난주에 이미 자동차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은 주요 수출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 있는 매수세가 붙느냐 이걸로 오늘 이후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연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ADR이 120을 넘겨 있는 상태거든요.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0이 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높은데 다만 이게 이제 최근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계속 나열을 한 건데 내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 이 평균치 이 수치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전학 가기 시작하는 게 되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전학 가면 반평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DR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태로 내일부터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ADR은 피크가 되는 게 되고 내일부터는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차별화 장세도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이제 고비를 넘기게 되고 이후부터는 조금씩 강도가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주목도를 높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차별화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조금 차별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눌렸던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비교를 좀 해보면 가장 왼쪽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가끔 표현드리지만 이제 동네 바보용 이러다가 가끔 한 번씩 제정신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뭐냐 방산주 실적이 압도적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방산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 키움증권을 비롯한 뭐 주요 금융사 뭐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아주 강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 게 지주회사들, 그러니까 저 PBR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지주회사들이 은근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나았던 게 현대차, 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1차 올라왔다가 박스권 보이다가 지난 주말에 미국, 영국 간의 어떤 무역 합의 나오면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간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또 자동차가 반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 1분기 주도했던 거는 방산 플러스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증권주, 건설주 올라갔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지주회사가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출주 삼성전자, 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두 개 정도가 외국인들 매수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박스권, 코스피나 원화 차트로는 박스권이고 달러 차트로는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 수급 동향 이 부분을 또 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중 협상 결과가 확실하게 보도된 건 아니지만 일단 낙관적인 어떤 코멘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재료에 반응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매수를 하게 되는지, 특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선 국면으로 돌입을 하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정당별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경기 부양 이후에 이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발언들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이제 또 종목들별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까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어제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린 건데, 미중 간에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숨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거를 알면 양쪽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정상회담을 원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중국은 원래 협상을 할 때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을 가서 서명 정도 하는 그런 절차를 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하나 걱정한 게 젤렌스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시진핑이 체면을 구기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명만 하는 그런 어떤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짠 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걸 원했고, 그런데 여기서 허리펑이 등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저 정도면은 뭐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허리펑은 시진핑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1987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식장에도 갔던 인물이고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맡고 있는 직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저 정도면은 뭐 상무장관이 처음에 협상하자라고 중국이 이제 미국에 제안했을 때 미국이 그 정도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서 안 되라고 했다라는데 허리펑이 나오면서 미국도 저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반에는 이제 양쪽에서 좀 세게 나가고 했잖아요. 막 중국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그 중국의 비행기가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화면을 막 올려놓고 그랬어요. 국가 SNS 이런 데다가. 그래서 뭐 우리는 맞서 싸울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중국의 남부 제조업 지역에 타격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자리가 1,600만 개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이제 증권사들에서는 나오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신 뭐 다른 데다 팔아야지, 이거 중국 내수로 흡수해야지,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중국이 좀 망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펜타닐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는 싶은데 미국이 지시를 막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시하는 모양새라서 이거는 불편해. 우리가 어떻게 뭐 미국이 지시하는 걸 따라, 이런 불쾌함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됐고 이런 상황을 중국도 내심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로 뭐 미국산 이것저것 많이 사주겠다가 할 텐데 특히 이제 에너지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또 안 믿죠. 왜냐면 이제 1기 때 미국산 농산물 많이 사주기로 했다가 그거 실천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니네들 지난번에 사기쳤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면서 에너지 많이 구매해주고 우리가 니들 거 좀 많이 사주는 다른 것들도 좀 개방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걸로 일단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중 미국 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한 대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사가 또 공백 상태였고, 근데 지난주에 데이비 퍼듀가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이제 채널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이후에는 보다 접촉이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쪽에서 튕겼다가 이제 뭐 누가 카운트파트가 돼야 되냐 이것 때문에 좀 신경 좀 버리고, 근데 경제는 나빠지고 하면서 양쪽이 모두 다 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채널까지 생겨서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협상이 될 건데, 다만 이제 시원스럽게 쭉쭉 진도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양쪽에서 신경전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협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